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주리 기자는 매일매일 외신 들여다보는 게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주로 어디 기사를 자주 봅니까? 저도 좀 참고 좀 하게요. 영업 비밀인데요. 네. 영업 비밀이지만 예. 사실 두루두루 다 보지만 어허. 좀 포린 폴리시 뭐 이런 포린 어페어스 이렇게 예. 국제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전문지잖아요. 그건 그렇죠. 정치 외교. 전문지를 좀 보고 네. 사실 또 주요 외신 다 보면서도 단발성인 보도보다는 칼럼이나 기획 기사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예. 저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범죄 사건 이런 거 보니까. 국제 뉴스는 네. 잘 안 보게 되시죠. 네. 예. 그러면 임주리 기자가 준비해온 국제 뉴스들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그들은 호구다. 참전용사 비하 발언에 코너 몰린 트럼프. 저도 이 소식 듣고 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트럼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해대던데. 네. 디 애틀랜틱이죠? 이 보도한 잡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줄거리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18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방문을 했을 텐데요. 네. 이때 미국 참전용사 묘지 참배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터진 겁니다. 그 당시에 터졌었죠? 예. 네. 예. 왜? 그 당시에 터진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지난 터진 3일에 건가요? 네네 예, 예. 진짜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이 시점에 터진 거예요. 그때는 이게 알려지지 안 나왔었습니다. 않았었고. 네. 예. 디 애틀랜틱이 지난 3일에 보도를 했는데 왜 내가 패배자만 가득한 묘지에 가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안 갔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호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곳이 근데 어떤 곳이었냐면 1차 대전에서 숨진 미국 해병대원 1,800명이 묻힌 곳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럼요. 비가 와서 내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것 같다는 이유로 안 갔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네. 제 부친도 해병이셨거든요. 근데 그러셨어요? 예, 정말 네.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네. 그야말로 또 미국 사회는 그 참전 용사나 베테랑에 대한 존중이 대단히 강한 나라잖아요. 엄청 뿌리 깊게 그런 그렇죠. 존중심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게 알려지면 정말 이건 뭐 블락버스터급 발언인데 난리가 났겠네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대선을 2달 앞둔 미국 사회는 지금 정말 난리가 났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참전 용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매우 뿌리 깊게 자리 잡힌 나라라서 특히 애국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층의 표심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상대인 민주당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당장 역겹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아하.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몇 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자신의 장남이 이라크에 파병을 갔었다는 사실을 맞아. 부각을 예, 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내 아들은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부성애, 음.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다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고요. 어허. 이 지금 보도에서 가장 화가 나는 사람들은 사실 참전 용사와 그 가족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참전 용사 단체가 이라크에서 숨진 군인들의 부모들을 등장시켜서 내 아들은 패배자도 호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온라인 광고를 지금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막 네.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55하나님. 아니 그런데 트럼프의 비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비하도 있었고 여성 네. 비하도 있었고 뭐 유색인종 비하도 있었고. 네.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그렇게 미국 사회가 난리인가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주셨어요. 언제나 민심이 흔들리고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의 지지층을 건드릴 수 있는 발언이니까. 아하. 트럼프가 좀 보수층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보수층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애국심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근데 그럼요. 그걸 흔든 발언을 한 거죠. 아하. 네. 언론들도 당연히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등 평소 트럼프의 비판적인 언론뿐만 아니라요. 네. 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도 지금 이 소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 아까 이제 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트럼프가 뭐 이런 발언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보도를 내보내면서 예. 또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에 트럼프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예. 네, 그 당시에는 미국이
모병제가 아니었거든요. 징병제였죠. 네, 누구나 가야 네.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뭐 그 트럼프의 아버지가 뭐 의사한테 돈을 주고 뭐 이런 스캔들이 퍼졌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진료 진단서를 조작하고 이래서 안 가게 했다는 맞습니다. 그런. 네,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하. 네. 자, 그러면 주인공 네. 트럼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럴 때마다 트럼프가 늘 하는 말 가짜뉴스. 이렇게 전가의 보도. 네, 어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백악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 용사들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영부인 멜라니아가 굉장히 나서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례적으로 나서서 그 아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급했는지 애틀랜틱이란 잡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 스티브 잡스의 부인까지 아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하. 네. 저도 얼핏 봤는데 뭐 돌아가신 고인이 된 남편의 네. 돈을 사치스럽게 쓰고 뭐 이렇게 네, 표현한 것 왜 같아요. 쓸데없는 데 그렇죠? 쓰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예.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임주리 기자가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다시 상승 추세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폭탄 발언과 스캔들 음. 과연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네, 인종차별 시위가 오히려 그 법질서를 요구하는 보수층을 자극하면서 트럼프의 득이 됐던 상황이었고 네. 또 바이든과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었는데 아하, 예. 이 보도가 정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급하게 막 그 진화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하. 그리고 또 디 애틀랜틱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유서 깊은 잡지예요. 1850년대에 만들어져서 와. 되게 유명하고 네. 저명한 잡지인데 이런 매체가 대선을 불과 2달 앞두고 이런 보도를 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준비를 한 상태일 거다. 아하.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란 점에서도 이게 굉장히 작심한 보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또 심지어 편집장이 직접 썼어요. 오. 제가 신문사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또 후속 보도도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하.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스펙타클한 스릴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의 제목은요. 우린 승리했다. 코로나 종식 단계 밟는 중국. 중국. 예. 주무대가 이제 중국으로 옮겨왔는데 코로나19 관련 얘기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달간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중국이 네. 코로나 종식 단계를 밟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허.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방역 표창 대회를 열고요. 어허. 이 대응에 있어서 공을 세운 이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직접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뭐 의사나 뭐 이런 뭐 공무원들, 예, 의료진, 네, 공무원 네.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서 이 전쟁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어허. 이렇게 한마디로 자축 행사를 연 건데요. 네. 이게 지난 1월 25일쯤 될 거예요. 그때 그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봉쇄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한 7개월 하고도 한 반 정도가 흐르고 나서 사실상 종식을 선언한 거죠. 네. 글쎄요. 너무 서둘러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런 표현이 막 떠오르는데 네. 그리고 중국의 과연 이 코로나 종식 선언 이거 정말인가 네. 좀 의심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어허. 최근에 그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뉴스 나왔어요. 네, 그랬잖아요. 네. 예. 사실은 뭐 14억 인구를 전수조사 했을 리는 당연히 없고 불가능하죠. 예,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세계보건기구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고 내년 중반까지는 백신 사실상 어렵다. 아하.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약간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라든지 섣불리 자축했다가 제2의 팬데믹 나오면 아주 곤혹스러워질 텐데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방역 표창대회 자축 행사 가질 걸까요?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이거 엄청 셌잖아요. 아하. 다 중국 탓이다. 니네가 책임져라. 네. 이거를 정면 반박하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한 말이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했어. 아하. 이 말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예. 또 공산당 영도 아래 대응한 거야. 아하. 이러면서 공산당과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좀 의미를 실어서 발언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의미하는 거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거죠. 아. 네, 시 주석이 어저께 책도 발간했어요. 예. 제목이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뭐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 논술집. 네, 이름 되게 거창하죠. 아하. 그래서 자신의 이제 연설문 등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을 발간했는데 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인들의 어떤 애국 행보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아하. 네, 밖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에서는 지금 자국 브랜드 이용하기 운동 같은 게 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의 자국 사랑 이런 움직임이 더욱 커지면 중국 내부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목소리나 아. 위구르인 탄압을 멈추라는 목소리, 아하.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더욱 묻힐 가능성이 커지겠죠. 국내외적인 그 정치적 목적 이유가 딱 있네요. 네, 네, 중국의 행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면 좋을 영화 한 편이 있다고요? 네, 이름이 재밌습니다. 중국 기장. 중국 기장. 네, 어떤 의미죠 이게? 재밌으시죠? 중국 파일럿 얘긴데요. 아, 기장. 기장. 그 예, 영화를 예, 아, 예. 비행기 기장. 네, 네, 아. 비행기 기장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도 800이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흥행 중인데 네. 이것도 애국 영화예요. 아, 그래요. 이런 흥행하는 영화들을 간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애국인데 음. 대부분 중국인이 짱이야. 어. 중국군이 최고야. 이런 메시지예요. 네. 그 중에 제가 지난해 나온 중국 기장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한국에선 캡틴 파일럿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 국내에서 지금 여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탑승객 모두를 안전하게 구해낸 파일럿을 주인공으로 한 그 실화 바탕 영화인데 네. 이 대놓고 칭송이 아니에요.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네. 대놓고 칭송하는 게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아 지금 중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중국인들은 지금 중국 사랑에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하. 이거를 엿볼 수 있는 영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예전에 그 유명한 무간도를 만든 유이강 감독인데요. 아하. 네, 무간도는 다 이제 아실 무간도 거고요. 아주 재밌고 대단하고 네. 예, 의미 있는 영화죠. 네. 네. 이 유이강 감독이 코로나 속에서 활약한 중국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은 중국 의사를 만들겠다. 중국 의사. 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뭐 이 영화에도 애국주의 코드가 담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임주리 기자의 추천 영화 주말에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해온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 뭡니까? 푸틴의 정적이 깨어났다. 메르켈의 분노. 아, 나발리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예. 그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중독 의심 증세로 쓰러져서 독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던 푸틴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가 18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네요. 네, 드디어 어허. 깨어났어요. 예.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독일 측이 검사한 결과 나발리 몸에서 독극물인 노비축이 검출됐다. 이런 발표가 나온데 이게 이어서 그랬죠? 예, 예. 네, 다행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하. 이 노비촉은 과거 소련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뜻은 이제 러시아가 배후에 있을 거다. 아하. 이런 뜻이겠죠. 예. 네. 이 건을 두고 러시아와 독일 아주 강경하게 계속 맞서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남의 나라 일인데 독일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노비촉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비판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네. 메르켈 총리가 직접 나서서 러시아 정부가 답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뭐 유럽 연합 독일이 뭐 정의로워서 반인륜적인 범죄라서 분노하는 게 맞긴 맞죠. 아, 예. 네,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어떤 거죠? 유럽은요, 과거에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러시아 세력이 유럽으로 확대되는 걸 당연히 경계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요. 네. 당연히 경계하는데 유럽과 러시아의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벨라루스 아하.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영향을 지금 굉장히 크게 받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죠. 크림반도가 합병이 됐고, 예. 네, 지금 벨라루스 역시 러시아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네. 유럽 입장에서는 얘네가 옆에서 왜 이렇게 계속 툭툭 건들지? 아하. 하는 이제 느낌이 있고 경계가 계속 되는 거죠. 아. 근데 독일은 유럽의 가장 큰 형님이자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러시아가 독일 연방 하원 의회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음. 이게 이제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요. 그러니까 얘네 좀 너무 나가는데라는 생각을 하던 시점에 나발리 사건이 터진 거죠. 그냥 네.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음흠. 유럽 연합은 내부에서 계속 분열 중인데 예. 옆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자극을 하고. 자극을 하니까 아하. 메르켈이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독일이 에너지를 러시아 쪽에서 공급받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지금도 많이 기대고 있는데 네. 더 많은 에너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지금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 위에 그 발트해를 지나서 네네. 그 해저 가스관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네.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90% 됐거든요. 어허. 다 됐는데 독일 내부에서 러시아 저거 가만두면 안 돼. 아하. 이거 그만하자. 예.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메르켈 총리는 이거 중단하기는 다 됐는데. 다 된 건데 그리고 다 된 밥인데 재 뿌리면 안 독일에게도 되는데. 예.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어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는 유럽 연합과 함께 대응 방안을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인데 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거 벌써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네.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서 중국 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한 줄 평 드리면 이웃이 힘들 땐 잔치를 미루자. 아주 의미가 깊네요. 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